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의 무게, 월 500만 원 연금 생활자의 은퇴 생활 처음 마주한 현실. 은퇴하면 좀 여유로워질 줄 알았죠. 시간도 많고 돈도 어느 정도는 준비해 놨으니까요. 막연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요? 회사 다닐 땐 늘 시간이 없어서 문제였고, 은퇴만 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서 특히 월 5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삶을 실제로 살아보면 그 말이 생각보다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하나둘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월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차곡차곡 준비했다면 은퇴 준비 잘했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실제로 숫자만 놓고 보면 불안할 이유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은퇴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때로는 냉정합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첫 번째로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건 정체성의 흔들림입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출근할 곳이 없어지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사례 1 60대 초반 대기업 임원 출신 어씨. 어씨는 은퇴 전까지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연금은 월 520만 원 정도. 주위에서는 이 정도면 걱정 없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은퇴 후 6개월쯤 지나면서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갈 데가 없더라고요. 돈은 있는데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처음엔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일의 삶이 되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대화 주제가 줄어들고 가족에게조차 오늘 뭐 했어? 라는 질문을 받으면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은퇴 준비는 돈 준비만이 아니라 역할 준비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돈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 지출보다 무서운 건 예측 불가능성. 5월 500만 원 연금 생활이 주는 또 다른 현실은 심리적 불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들어오는데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수입을 늘릴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2 자영업 은퇴 후 연금 생활을 시작한 B씨 부부. B씨 부부는 자영업을 정리하고 은퇴했습니다. 부부 합산 연금은 월 480만 원. 생활비는 빠듯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변수였습니다. 배우자의 병원비, 부모님 요양비 지원, 집 수리 비용, 자녀의 예상치 못한 경제적 도움 요청. 버는 동안엔 어떻게든 만회가 됐는데 지금은 한번 나가면 끝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움츠러듭니다.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망설이고 결국 돈이 있는데도 돈에 묶여 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는 단순히 월 얼마면 되겠지가 아니라 의료비 대비, 현금성 자산, 지출 구조 단순화 같은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 됩니다. 관계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은퇴 후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관계입니다. 회사라는 공간이 사라지면 인간관계도 함께 정리됩니다. 사례 3 공무원 은퇴 후 지역 활동을 시작한 C씨. C씨는 은퇴 직후 심한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연금은 안정적이었지만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되더랍니다. 그러다 우연히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후 C씨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기적인 일정, 새로운 인간관계,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회복. 돈이 더 늘어난 건 아니지만 삶의 만족도는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은퇴 후 행복은 소득보다 연결감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무엇일까? 월 500만 원 연금 생활은 분명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은퇴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은퇴 준비는 최소한 3가지 축이 함께 가야 합니다. 돈의 준비, 연금의 지속성, 의료비와 비상자금.
소비 구조 점검, 시간의 준비,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일상이 되는 활동은 무엇인가, 관계와 역할의 준비, 소속될 수 있는 곳,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은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은퇴라는 순간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 마주한 현실 그리고 선택.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삶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5월 500만 원 연금 생활자도 그 현실 앞에서는 누구나 초보자입니다. 중요한 건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묻는 겁니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때 비로소 돈은 제 역할을 합니다. 지탱해주는 수단이지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왜 은퇴 후에는 행복의 공식이 달라질까? 현역 시절에는 삶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일성과 보상 다음 목표. 이 구조 안에서는 소득 증가가 곧 삶의 질 상승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은퇴를 하면 이 공식이 깨집니다. 행동경제학과 노년심리학에서는 이걸 보상체계의 붕괴라고 설명합니다. 하버드대 성인발달 연구 80년 넘게 진행된 장기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소득 수준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와 자기 효능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스스로 쓸모 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연금 액수와 상관없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았습니다. 월 500만 원이 충분해지는 순간과 부족해지는 순간의 차이. 같은 월 500만 원 연금 생활이라도 어떤 사람은 여유롭고 어떤 사람은 불안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돈의 크기보다 돈을 대하는 심리 구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감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선택해서 쓰는 돈인가?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는 돈인가? 이 차이는 뇌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발적 지출은 만족감을 주지만 통제 불가능한 지출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수입은 안정적인데 지출은 예측하기 어렵고 다시 벌 수 있다는 확신은 없고 결국 사람은 돈을 쓰는 순간보다 돈을 지키는 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이때 삶의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뇌과학이 말하는 은퇴 후 일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일은 꼭 월급을 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중요한 건 목적 있는 반복 행동입니다. MIT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다음 세 가지가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정해진 리듬 일정, 사회적 상호작용,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은퇴 후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사라지면 뇌는 빠르게 퇴화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은퇴 후 무기력, 기억력 저하,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은퇴 직후 35년 사이 우울증 발병률이 가장 높고 이 시기를 잘 넘긴 사람들은 이후 훨씬 안정적인 삶을 유지합니다. 즉, 은퇴 초반의 설계가 거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은퇴를 합리화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돈이 부족한데 마음만 편하면 되라고 넘기거나 관계 준비 없이 혼자도 괜찮아라고 자기 설득을 하거나 활동 없이 쉬는 게 최고야라고 버티는 경우죠. 이건 철학이 아니라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버텨주는 기반 위에서 삶의 다른 요소를 채워야 한다. 이 태도 차이가 은퇴 후 10년, 20년의 삶을 갈라놓습니다. 결국 은퇴 설계의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은퇴 준비를 숫자로만 정리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연금 얼마, 자산 얼마, 지출 얼마. 하지만 실제 은퇴 생활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 사람을 만나는가? 나를 필요로 하는 역할이 있는가?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일정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에서는 월 500만 원도 월 700만 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답이 있는 사람에게는 월 300만 원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다음 현실 준비된 은퇴자는 무엇을 다르게 선택할까? 그래서 준비된 은퇴자들은 공통적으로 은퇴 이후에 돈을 쓰는 방향이 다릅니다. 물건보다 경험, 소비보다 참여, 소유보다 관계. 이건 감성적인 선택이 아니라 행복 연구와 노년학이 공통으로 내린 가장 현실적인 결론입니다.